그거 해서 먹고 살겠냐? 생각이 있는 거냐? 그게 될까? 안녕하세요. T1 이민영입니다. 이제 한두 달 후면 2023년 정부 지원사업 공고가 게시됩니다. 올해 게시되는 2023년 지원사업 공고는 내년도 전체 사업이 포괄적으로 나오는 공고이고요. 대략적인 일정 정도만 게시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각 주간기업마다 내년 1월부터 공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고가 됩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이미 하신 경우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와 R&D 사업인 디딤돌 정도가 지원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그 영상 말미에 카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하고 이제 무관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 계획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남에게 보여줄 때뿐만이 아니고 이제 스스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제품 개발, 소프트웨어 서비스, 유통업, 플랫폼 모두에게 이제 필요한 내용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영상도 제작을 했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략 기획을 수립하는 일인데 이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일입니다. 오스터 와일더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용해서 스타트업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회사의 어떤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링크드인 회장 리드 호프만은 전 세계의 많은 스타트업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기술, 소프트웨어, 제품, 디자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업을 이해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사업은 단순하게 고객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사업의 기본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업의 기본을 놓친 결과는 어떨까요?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스타트업의 생존율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1년 후 62.4%, 5년 후 27.3%, 그리고 5년이 지나면 10개 기업 중 7개 기업 이상이 폐업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제품 개발을 의뢰하는 다수의 기업과 미팅을 할 때도 그 리드 호프만과 그 동일한 감정을 느껴왔습니다. 대부분 좋은 아이템이나 컨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회사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한 거죠. 한마디로 사업을 시작하면 이제 주변에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거 해서 먹고 살겠냐? 뭐 생각이 있냐? 그게 될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서 제품을 기준으로는 흑자를 낼 수 있겠지만 회사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는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제품이지만 고객은 그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다른 경우로는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하지만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 어렵다거나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역량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객은 누구인가? 가치 제한은 무엇인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판매할 것인가? 고객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가? 수익원은 무엇인가? 핵심 자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핵심 활동은 무엇인가? 주요한 파트너는 누구인가 등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알렉산더 오스터왈터랑 그의 스승 S. 피그노어가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우리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를 채워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확인하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의 실무적 경험으로는 캔버스에 칸을 채우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채워나가다 보면 수차례 수정을 해야 되고 각 항목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완벽하게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틀리더라도 작성을 해보시고 나중에 배워가면서 함께 수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번 고객 세그멘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사업계획서에서 통과가 되면 발표 평가를 하고요. 간혹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대출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출은 아니고 말 그대로 지원금을 받는 거죠. 기업마당이라는 앱을 깔면 이제 올해 공고문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공고된 2022년 양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년 정부 지원 사업도 시기나 양식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사람 또는 이 기업이 사업 계획서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 계획서가 이제 현실적인지 하고 대표자의 경력이 해당 분야에 관련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죠. 두 번째는 왜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을 줘야 하는가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수출을 할 수 있는지 등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박 이사가 제작한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